조선별난사. 효종의 어이없는 의료사고. 형 소현세자와 형수 강빈을 죽이면서 왕의 자리에 오른 효종은 어이없게도 의료사고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효종의 얼굴에 난 종기의 치료를 놓고 침으로 피를 빼내 도끼를 제거하자는 신가귀와 머리에 경솔하게 침을 놓을 수 없다는 유우성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에 효종이 신가귀의 의견을 취해 침을 놓았는데 침구멍에서 농즙이 나온 후 검붉은 피가 쏟아져 왕이 이제 정신이 좀 든다. 가귀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으나 큰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신가귀의 수전증으로 인해 침이 혈락을 범해 검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는데 어이들이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지혈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치료 전 종기가 악화되면서 혈관이 농으로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침이 세동맥을 손상시켜서 과다출혈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종의 종기는 세균 감염에 의한 화농성 병변이었고 종기가 난 자리가 하필이면 천측두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라 배농을 위해 놓은 침이 동맥을 뚫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졸지의 왕은 믿었던 신가귀의 의료사고로 인한 과다출혈로 허망하게 사망했는데 당대 의학적 지식으로도 의료사고임을 모르지 않아 신가귀는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가귀는 당초 차명에 처해질 예정이었지만 효종의 뒤를 이은 현종의 배려로 대신 교수형에 처해졌고 어이였던 유우성은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후에 현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어이로 복귀했습니다. 유우성의 처벌은 일종의 통과 의례에 가까웠으며 원래 왕이 승하하면 어이는 잠깐 유배를 다녀오는 게 상례라 신가귀가 의료사고로 진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가귀가 침을 놓지 못하는 의원이었다는 말이 있지만 실록을 보면 효종은 과거 신가귀가 수전증이 있음에도 침을 잘 놓았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침 놓는 솜씨는 좋았다고 합니다.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4일 개 4번째 기사 1659년 청순치 16년 양사가 신가귀 등의 일을 들어 방영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다. 양사가 연이어 유우성 등의 건에 관하여 아뢰고 또 신가귀를 교양해 처하라는 명을 거두고 서둘러 방영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니 상이 말을 만들어 비답하였다. 교영이나 차명이나 죽이는 것은 같으나 차명을 안으려는 이유는 선왕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그대들은 비록 가귀가 침을 잡았을 때 후성 등이 그가 옳은 병을 앓고 수전증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만두게 못했다 하여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이지만 지난해 파종 때도 가귀가 병이 없으면서 역시 손은 떨었다. 그것은 선왕께서 통촉하신 바로서 그가 침을 잘 놓는다고 늘 말씀하셨으며 그 후 그가 병이 중하여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쌍하고 애석히 여기시는 말씀을 누차하셨다. 그늘도 그로 하여금 침을 잡게 한 것은 원래 그래서였던 것이다. 의관들이 다 물러간 후 내가 곁에서 머리 부위를 바라보고 심신이 착잡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더니 선왕께서 돌아보시고 이르기를 파종을 한 것은 살기 위함인데 왜 우느냐 하셨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통곡이 있을 뿐이다. 그때 비록 100명의 후손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이에서 감히 무슨 말을 했겠는가. 그대들은 그 당시 사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덮어놓고 과격한 말만 하고 있으니 나로서는 그 뜻을 모르겠다. 기충년에도 이영익 등에 대하여 양사가 합동으로 조사하여 죄를 내릴 것을 아뢰어 청하였으나 선왕께서 선대왕 뜻에 위배될까 염려된다는 하교가 있었다. 나 역시 선왕의 그 가르침을 삼가 받들자는 것이며 따라서 선왕의 그 지극하신 뜻을 따르려는 것이니 비록 국법이라지만 어찌 그 사이에 경중이 없겠는가. 여러 말 하지 말라. 효종은 1658년경에 낙상으로 인해 엉덩이에 종기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신가귀가 침을 잘 놓아서 엉덩이 종기가 완치되었기에 이번에도 종기가 나자 신가귀를 불러 침을 놓게 했던 것입니다. 침 놓는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에게 일반적인 침술도 아닌 일종의 외과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농을 위한 침 시술을 맡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수전증이 있던 신가귀는 효종을 치료할 때 본인도 오랜 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겹친 것과 효종의 몸 상태가 생각외로 나빠 혈락을 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효종의 결단으로 환자를 데려와 침을 놓게 했다가 사단이 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 점을 감안해 신가귀를 차명이 아닌 교수형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법에서 서구와 달리 교수형은 그나마 시신을 보존할 수 있어 같은 사형이라도 차명에 비해 온건한 형벌이었습니다. 참고로 신가귀의 처형은 조선사에서 국왕이 사망한 후 어이가 직접적으로 처벌받은 사실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산당 독살설이 불거지지만 송시열의 상경까지 완수한 산당이 들통나면 대역죄를 입어 멸문지화를 당할 일을 도모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효종의 무덤은 영릉으로 건월릉 서쪽 능선으로 정해진 후 10월 말 계획대로 안장되었는데 한창 추울 때 능이 조성되어 왕릉 조성 작업은 처음부터 부실하게 이뤄졌습니다. 다음해 장마 때 성물에 균열이 왔고 겨울이 다 지나갈 무렵 다시 성물이 무너져 이듬해 능을 대대적으로 고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종은 제위 15년 내내 거의 매년 아버지 무덤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현종은 사망하기 1년 전인 1673년 효종의 무덤을 현재의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으로 이장하는데 성물의 틈이 생겨 빗물이 들어갈 염려가 있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주의 영릉 곁으로 옮기기 위해 영릉을 개봉하니 깨끗해서 영릉 대감의 책임자들이 불명예 면직되기도 했습니다. 승하한 후 장례 절차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어깨가 너무 넓어 효종의 시신을 넣기 위해 관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관을 미리 만들었기 때문인데 왕이 즉위하자마자 관을 짜고 왕이 승하하기 전까지 매년 오칠을 덧칠해서 보관하지만 효종의 제위계는 10년 동안 어깨가 더 굵고 넓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널빤지를 잇대어 왕의 관을 늘리는 초유의 일이 생겼으며 오칠을 더하여 널빤지를 이은 자국을 감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효종이 죽은 뒤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사상 논쟁인 예속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이하게 죽음에 대한 징조가 정사와 야사에 유난히 많이 남았는데 승하하기 2달 전에 거사를 자처하는 한 노인이 창덕궁 도나문 앞에 엎드려 소리쳤는데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효종실록 21권 효종 10년 윤 3월 2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1659년 청순치 16년 어떤 노인이 경복궁의 애터에 촉을 짓고 이어할 것을 아뢰다. 이때 어떤 노인 하나가 스스로 거사라고 일컬으면서 창덕궁 도나문 밖에 와서 엎드려 말하기를 금년 5월 국가에 제화가 있게 될 것이니 경복궁의 애터에 촉을 짓고 즉시 이어하여 제화를 물리치는 굿을 하소서 했는데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들 요망한 것이라고 하였다. 효종의 부마인 정재륜이 저술한 공사견 문록에는 왕이 승하하던 해 4월에 세자가 학질에 걸려 10여일이 되도록 침과 약의 효력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놀라게 하면 학질을 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효종이 이를 듣고 세자를 진광로 아래에 있게 하고 세자를 놀라게 하려고 궁녀를 시켜 몰래 질기화를 가지고 누각 위로 올라가서 내던져 깨뜨리고는 궁녀가 누각에서 낙사했다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으며 늙은 궁녀 김씨가 나는 사대 조정을 받들었다. 궁중에 일이 있더라도 마땅히 조용히 진정시킬 것인데 이제 일도 없이 일부러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였으니 상서롭지 못한 징조다라고 했답니다. 역시 정재륜이 저술한 한거 만록에서는 본인도 어느 정도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는지 사망 한 달 전에 창덕궁 후원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아래의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우후 청광만록신 일당장소시 군신 비개인 뒤 맑은 빛의 온갖 초목이 새로운데 한자리에 늙은이와 젊은이는 임금과 신하로다. 화대류사 호녀화 시윈 성한 주인 꽃 속의 대화 버들에 쌓인 정자는 마치 그림 같은데 때때로 들리는 꾀꼬리 소리는 주인을 부르느나. 오늘 조선별난사는 효종의 어이없는 의료사고였습니다.